한국이 어쩌다 세계 최강의 전술 데이터 링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은 미국과 인터넷 표준기구가 만들었는데 구현은 한국이 세계 최강이 됐어요. 과실은 한국이 따먹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좁게 보면 우리 국방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K 방산이 잘 되고 이런 데 결정적이지만 크게 보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군사지정학적인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더불당 이쪽의 생명을 또 많이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데요. 이게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권 전환, 이 빅딜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이슈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이슈예요. 2006년에 이 노무현 정부 때 이 반기문 외교장관과 미국의 콘돌리사 라이스 사이에 그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권 전환을 빅딜이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2006년에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 유연성은 꺼내지도 않고 전시작전권 전환만 나발을 불고 있는 이재명 안규백은 노무현을 무덤에서 소환하든지 아니면 반기문 이종석에게 과외를 받으십시오. 예. 그때 이제 이 전환 빅딜은 뭐냐면은 한국이 이거 C4ISR이라 그래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보 시스템이에요. 군의 정보 시스템이 강화돼야 군이 강화되니까 군의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력을 강화한다. 그래서 자기 책임을 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미국은 휴전선 바로 아래에 있는 옛날에 동두천 같은 데 미군이 많았었죠. 인계철선을 역할을 하던 빼내서 그러니까 서태평양 전체에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는 그러한 군대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2006년에 이렇게 딜이 맺어진 거야. 두 개가 같이 묶이게. 예. 그런데 이제 전시작전권 전환 게임의 규칙이 박 대통령의 업적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SCM이라고 부르는 회의죠. 그 전까지는 시한부 전환이었어요. 지금 이재명이 떠들듯이 임기 내 그럼 시한이잖아요. 시한부 전환이었다고요. 그런데 2014년에 조건부 전환으로 바뀌었어요. 이 조건부 전환을 COTP라고 부릅니다. 그때 3대 조건이 충족돼야 전환한다고 못을 박았고 한미 간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재명 같이 조건부 전환은 언급도 안 하고 내 임기 내 이렇게 시한부로 한다는 얘기는 한미 간에 합의된 서명을 완전히 대폐지라는 반 역사적 행위예요. 세 가지 조건이 그 당시에 명시됐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핵심 군사 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이 중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신경망입니다. 그리고 ISR 눈입니다. 두 번째는 북핵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이건 한국 자체의 그러니까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한미 연동뿐만 아니라 한미일 연동. 그래서 그때 GSOMIA 되고 한미 간에 연동하기로 하고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한반도 및 영내 안보 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박혀 있어요, 여기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중국이 착해질 때까지는 전환을 보류한다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임기 내에 반드시 중국을 착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나 이재명 지지할 거야. 임기 내에 반드시 중국을 착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이재명도록 정신병원에 가라 그러든지. 이재명 나부랭이가 중국을 착하게 못 만드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이러한 조건부 전환을 임기 내 전환이라고 시한부로 바꿈으로써 한미 합의를 무시하고 12년 빠꾸 오라이를 한 거예요. 2014년 이전으로. 예. 너무너무 중요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구조조정이죠. 그러니까 리스트럭처링이죠. 구조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전환을 조건부 전환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 우리 주권이 좀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기존 전자권의 주권 보호 장치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6개나 있다고 6개나. 그러니까 주권 보호랑은 아무 관계 없어요. 전자권 전환은. 그러니까 마치 주권이랑 관계된 것처럼 환수라고 떠드는 건 그거는 외교문서에 없는 용어입니다. 저거 반국가적 행위예요. 대통령이 20년 동안 한미 간에 사용해왔던 외교문서 용어 트랜지션, 전환이라는 용어를 확 문질러버리고 지 마음대로 환수, 영어로 리클레메이션이라고 떠드는 순간 저거는 반국가적 행위예요. 백모는 떠들 수 있어.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지.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이 착해지지 않으면 전환하지 말아야 된다. 이미 지금 전자권 제도에서도
주권보호장치가 6개나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시한부에서 조건부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데 전환 준비는 계속 해야 되니까 한국 군사력 강화는 어마무시하게 가속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전자권 전환은 무한 연기, 군사력 강화는 무한 가속. 아, 얼마나 달콤해. 좋지. 이렇게 일어난 배경이 있습니다. 2006년 아들 부시 때의 중국과 2014년 오바마 때, 그러니까 시진핑 때 중국이 완전히 달라졌죠. 중국이 기세등등하게 막 사건을 벌인 거 아니야. 남중국해 사건 벌리고 막 그럴 때요. 이제 2014년, 13년부터 그랬어요, 중국이. 거기다가 2006년에 저걸 얘기를 할 때는 북한이 아직 핵실험 안 할 때입니다. 2006년 1월 달에 반기문과 콘돌리사가 저걸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2006년 11월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 쏘고 계속 핵실험했으니까 2014년에 북한은 완전히 달라. 중국도 다르고 북한도 다르고. 즉 여건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 임기내라고 보챌 일이 아니라 중국이 착해졌습니다. 북한이 착해졌습니다라고 각서를 쓰고 생명을 걸고 거기에다가 생명 조건부 각서를 쓰세요. 온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당신도 배팅해야지. 안 그러면 사기꾼이지.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한국군의 군사력을 급속 강화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전자권 전환에서 계속해서 이 C4ISR,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돼요. 그럼 C4ISR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C2가 뭐냐면 지휘 통제입니다. Command and Control. 그러면 나머지 C가 2개가 더 있죠. C2가 남죠. 그리고 ISR. 예, 그 2개를 합치면 C2와 C2ISR을 합치면 C4ISR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현대적 군대의 지휘 통제는 C2는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C2ISR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C2가 둘해서 C4가 되는 거지. 그럼 C4ISR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보병 병사부터 F-35 비행기까지 휴대용 드론에서 무하브인데 마우브라 그래. 죄송합니다. 무하브 드론까지. 그럼 우리도 그렇게 치면 수십만 수백만 엣지가 나올 거 아니야. 가장자리 노드들. 그런 그 엣지를 다 연결을 해서 이걸 하나의 링크로 만든다. 그 링크를 JTDL이라 그럽니다.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즉 다시 말하면 육해공 우주 사이버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전자권 전환에서 언급되어 온 한국 군사력 강화. 이거는 C4ISR 강화를 가리켜요. 그리고 C4ISR 강화의 핵심은 뭐냐면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JTDL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의 명제는 이거거든요. 전자권 전환은 무기 연계하고 군사력 강화는 무한 가속한다. 그런데 군사력 강화라는 게 결국은 C4ISR 강화고 그건 문서에 써 있어요. C4ISR의 핵심은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구나. 그러면 이 명제가 다음과 같은 명제로 치환될 수 있죠. 뭐냐면 전자권 전환은 무기 연계하고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JTDL은 무한 가속한다. 이 표가 C4ISR을 밝혀줍니다. 1970년경까지는요, 사람들이 C2만 했어요. 뭐, 딸딸이 그 무전기 쓰고, 뭐, 전화하고, 뭐, 감 잡아서, 야, 공격, 야, 후퇴,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지휘 통제. 70년에서 90년 사이, 한 20년 사이에는 여기에 이제 통신이 좀 제대로 들어가요. 통신이 훨씬 더 강화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휴대폰 같은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형 작은 통신 단말들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모바일 폰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군대에서 대형 서버들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산 1세대가 월남전에서 배워오신 분들이에요. 월남전에서 미군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1970년에서 1990년 사이는 서버예요. 이때 컴퓨터는. 그 컴퓨터라는 게 정보, 서버니까 정보죠. 일반인들이 보통 쓰는 그런 PC가 아니라 그래서 C3I가 돼요. 그게 지휘, 통제, 통신, 커뮤니케이션, 정보.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1990년대에는 뭐가 일어나냐. C4I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컴퓨터가 들어가게 돼. PC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전에도 쓰였어요. 군대에서. 근데 그거는 60년대부터 쓰였는데 사실은. 근데 그거는 서버로 쓰인 거예요. 집차만한 서버로. 펜타곤에서. 혹은 큰 사령부에서. 근데 90년대에는 PC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대대본부, 중대본부 이런 데서.
그래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예, 그렇게 해서 C4I가 돼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여기에 감시 정찰이 붙어요. 그래서 C4ISR이 돼요.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그러면 이 C4ISR을 까면 뭐가 나오냐면 결국에 가서는 아랫단에 합동전술 데이터 링크가 나와요. 그러니까 육군에서부터 육해공 우주까지 연결되는. 그럼 이제 개념 잡으셨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기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세뇌 탈출,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좀 되시면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 자율 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 합동전술 데이터 링크 JTDL을 딱 인터넷에서 구글링에서 찾으면 의학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멍미? 이런 그림 나오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눈이 헷갈려.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 뭐 수도 없어. 저도 헷갈려요. 예. 그래서 오늘 백모가 이런 데이터 통신을 좀 알거든요. 비교적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저 나름대로는 공부 많이 했고요. 혹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워낙 방대한 분야고 저도 이 바닥에서 손 던지가 오래돼서 오류가 있다면 좀 친절하게 제가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가능하면 링크 걸어서 지적해 주세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합동전술 데이터 링크는 세계에서 가장 화끈하고 좋은 물건이에요. 그리고 기술은 미국과 IETF가 만들었습니다. 뼛속까지 인터넷 방식이에요. 인터넷 철학이 뼛속까지 박혀 있어요. 이때 인터넷은 우리가 보는 따따따 브라우저 인터넷이 아니라 통신 방식으로서의 인터넷입니다. IP 통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시대적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그림 그리기 시작한 게 2009년, 2010년, 2011년경이에요. 이 무렵까지 미국 및 인터넷 표준기구를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라 그래가지고 IETF라 그래요. 거기서 기술이 완성이 되고 표준이 100% 거의 그 잡혀요, 틀이. 또 이 기술이 그렇게 가는 걸 보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하고 감이 나오게 돼요. 이것과 정확히 일치해요, 우리가 베팅한 게. 그 링크 16은요, 통짜 연통 구조예요. 이걸 연통 구조라 그럽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스토브 파이프라 그래요. 스토브 파이프. 연통은 쭉 높이 올라가는데 중간에 막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하나가 통짜 아니야. 링크 16은 그런 식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링크 16은 맨 아래에 L밴드라는 애를 쓰거든요. 한 1GHz 이짝 저짝이에요. 무선 주파수 대역 폭이. 그러니까 UHF 대역의 일부분이에요. 우리 UHF라는 얘기는 가끔 들으시잖아요. UHF, 뭐 VHF, 뭐 이런 VHF의 한 영역이구나. VHF. 제가 UHF라고 계속 써놨는데 다 VHF로 바꾸셔야 돼. VHF? 아니, UHF의 한 영역이지. UHF 한 영역 맞네요. 예. 그러니까 L밴드는 아무튼 그런 영역인데, 그걸 저는 아랫돌이라고 부르거든요. 보내는 방식, 진짜로 물리적으로. 데이터 링크죠. 얘가 정해져 있어요. 얘 못 바꿔요. L16에선. 그 다음에 맨 위에 그럼 메시지가 갈 거 아니야. 뭐 위도 얼마, 얼마 위협의 요소, 유형, 미사일 아니면 무슨 전투기 이렇게 줄줄이 그런 게 쭉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바꿔요. 그리고 그게 한 묶음으로 엮여 있어요. 떼지지가 않아, 이게. 그걸 연통 구조라 그래요. 스토브 파이프. 그런데 링크 K는 계층 구조예요. 그래서 아랫돌이 물리 데이터 링크가 있고요. 인터넷이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전송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요. 그 위에 응용 메시지 계층이 있어요. 인터넷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링크 K의 계층도 대구분을 하면 그렇습니다. 아랫도리를 막 바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링크 16은 아랫도리가 L밴드 하나라 그랬죠. 얘는 안 그래요. 랜선, 광케이블, HF 무선, 굉장히 천천히 가는 애예요. 주파수 대역이. VHF, UHF의 일부인 L밴드, 위성은 무지하게 빨라요. 10GHz, 20GHz 이래요. 올라갈 땐 좀 늦고 내려올 땐 굉장히 빨라요. 올라가는 걸 SHF라 그러고 내려오는 걸 EHF라 그래요. 아랫돌이 마음대로 바꿔요, 얘는. 그리고 이제 전속 네트워크 계층에서 인터넷과 동일해.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표준 중에 최첨단으로 만들어놔서 보통 민수에선 잘 안 쓰는 표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동단말 즉석 라우팅이라는 표준이 있는데 그거를 다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저걸 이제 저게 메시지를 또 띄운 거야. 그러면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무슨 얘기냐면 보병이 발신한 메시지가 중대본부나 뭐 저기 연대본부, 사단본부까지는 찍 하고서 일반 UHF로 와. 무전기. VHF, UHF로 오는데 그 다음에는 쭉 타고 올라가요. 위성으로. 메시지는 안 바뀌어. 아랫도리만 바꿔갖고 올려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위성에서 또 아까 위성에서 올라갈 땐 SHF로 올라왔잖아요. 위성에서 또 아랫도리만 EHF로 바꿔서 아래로 찍 쏴. 어디로 쐈냐? KF-21로 쏴. 그러니까 보병에서 뭐 사단본부에서 위성에서 KF-21로 갈 때 각 구간이 아랫도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는 같이 가요. 굉장히 유연하죠. 굉장히 강력하고. 그런 방식이에요. 완전히 IP 방식입니다. 완전히 인터넷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2010년에 이걸 딱 디자인을 딱 들어갔을 때 에트리하고 ADD 사람들이 이게 미래다라고 찍어버린 거야. 2008년, 2009년, 2010년 요 무렵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야 그거 너무 좀 이상주의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욕 많이 먹을 때요. 야 그거 위험하지 않아? 미국이 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하나로 엮어가지고 한 몸뚱이 만들어야지 안전한 거 아니야? 다 이럴 때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기술이 훌륭해서 미국보다 이걸 과실을 따먹은 게 아니에요. 미국은 거대한 구질구질한 레거시가 있잖아. 미국은 뭐 수십만 무기 체계가 전부 옛날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 번에 가냐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연구도 많이 하고 선구적인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어. 근데 전체는 못 움직여 미국은 아직도. 유럽과 일본은 비전이 협소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유럽의 화두는 우리 해군을 어떻게 링크 16이랑 연결시키지예요. 일본의 화두는 뭐냐면 링크 16을 기본으로 깔고 뭐 계층화 조금 하는데 계층화도 좀 뭐 그저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일본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뭐냐면 최신의 최상의 철학과 아키텍처를 가지고 육해공서부터 우주까지 전부 인터넷 방식으로 천하통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기술은 미국과 IATF가 만들었죠. 제가 IATF 표준회의 가봤었어. 딱 한 번 가봤는데 한국 사람 별로 안 와. IATF 표준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각국의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제안해서 만들거든요. 제가 다녔던 무렵,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무렵만 해도 한국에서 제안 나갔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해놓은 거 잘 주워 먹은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완전히 계층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가 아랫도리를 바꿔가면서 전 영역을 여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랫도리 A타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HF를 써가지고 보병이 사단본부까지 보내. 메시지는 같아. 사단본부가 메시지는 같아, 위에 있는 건. 아랫도리 바꿔가지고 위성으로 쏴. 위성이 또 아랫도리 더 강하게 바꿔서 아래로 쏴. KF-21로. 하나의 메시지가 안 변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식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동단말 즉석 라우팅을 해놨어요. 풍산, 우리 이렇게 동축반전 보면은 저거 감당한다고 해놨잖아. 어떤 거는 나는 통신중계용이라 그러잖아요. 오케이, 너 통신중계용이야. 그러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보병들이 통신중계용이랑 뭐 맞춰놓고서 뭐 선 꼽고서 얘가 너 이제 중계해 줄 거니까 얘를 너한테 등록할게. 이 짓 할 거 안 하잖아. 계속 추락 떨어지고 계속 지금 보급된 거 계속 띄워야 되는데 언제 설정하고 있어요, 이거를. 설정하려고 봤더니 벌써 나가 있네, 걔는 아직 안 떨어졌어. 그럼 새로 띄우는 게 가서 걔를 자기 중계 노드, 라우터를 삼아가지고 중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얘가 삐리릭 하고 이제 새로 놈이 날아서 가서 나 여기 이제 중계해 줄 사람, 중계해 줄 노드 없냐? 내가 그거 중계할 그거 기능 갖고 있어. 너 중계 받을 자격 있다는 거 나한테 증명해봐. 너 간첩 아니야, 임마? 둘 사이에 이제 내고가 되는 거지. 그래서 멤버십이 형성이 돼요. 사전에 아무 설정 안 했는데. 이동통신 상황에서. 이게 이동단말 즉석 라우팅이라 그래요. 정식 명칭은 마넷입니다.
마넷의 M이 모바일이고요. 모바일 액세스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네트예요. 예, NET 뭐 그래요. 아무튼 즉석이에요. 예. 관련 표준은 뭐냐면 애독 라우팅이에요. 이 관련 표준이 한 40개 정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2010년 무렵엔요. 이런 거 다 꿈 같은 얘기였었어요. 꿈과 그냥 소설이었지. 근데 애출이나 ADD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간다고 생각하고 여기 베팅한 거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육군이 밀고 올라가잖아. 그러면 통신 노드를 따로 지정을 안 해도 각 장비가 통신 노드 자기들끼리 막 연결해 가지고 그 노드 잡아 가지고 계속 데이터 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를 갖고 오냐면요. 이건 개방형 아키텍처 아니에요. 다 알려진 표준도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물론 그 안에 또 개방형 방식의 보안 방식이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강화하는 게 최종적인 보안이 뭐냐면 불신 보안이야. 너 간첩이지? 아니라니까. 너 간첩 맞잖아. 아니라니까. 일단 너 사진부터 증명서부터 내봐. 그건 제대로 됐네. 간첩도 이런 거 갖고 온다는데? 아니야, 나 간첩 아니야. 그런 그 불신에서 바탕을 해서 매번 메시지나 세션, 그러니까 통신이 맺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서 보안을 하는 거를 불신 보안이라 그래요. 제가 다른 이름이고요. 제로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어떻게 믿냐? 너 언제 만났는데? 너 간첩 맞잖아. 이렇게 이 상태에서 통신을 하는 거를 제로 트러스트라 그래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로 트러스트 방식을 가장 빨리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시점에서. 그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링크 16을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링크 16이랑 잘 이렇게 접붙여 가지고 잘 박음질을 한 거야. 그러면 무기의 카테고리가 4개가 돼요. F-35 얘는 링크 16과 F-35만 쓰는 지향성 스텔스 통신 방식이 있어요. MADL이라고. 링크 16은 L밴드 쓰고요. MADL은 Q밴드인데 Q밴드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8, 9GHz쯤 될 거 굉장히 빨라요. Q밴드는. 왜 그러냐면 이 밴드 수가 이래야 퍼지질 않지. 퍼지질 않아야 딱 저기까지 딱 잡아가지고 거기까지만 딱 보내는 거지. 그 방향으로만. 그리고 출력 제한하면 그 거리 이상 가면 또 흐물흐물해지고. 그래서 스텔스 통신이 되는 거죠. 우리 KF-21도 이거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구현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F-15, F-16, E-7 공중급유기 탱커, 아파치, 치누크 이건 다 링크 16이에요. 그런데 링크 16과 링크 K 이중 언어 전투 체계를 갖춘 애들이 있어요. 우리 거가. 위성, FA-50, KF-21, 무아브, 그 다음에 고급 전투 드론, 쿠스 LW, CCA라 그러죠. 원래 명칭은. 구축함, 호위함, 그 다음에 우리 그 천공 혹은 LSAM 발사 포대, KAMD 포대, 그 다음에 손원일 잠수함, 도산 안창호 잠수함 이런 건 링크 16, 링크 K를 다 갖고 있어요. 그 통신 그 방식을. 그러니까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 거예요. 바일링구얼이야. 두 개 언어를 다 해요. 그리고 링크 K는 필요한 모든 대역 써요. 링크 16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로 엮여져 있어서 L밴드밖에 못 쓰고. 그리고 나머지 거의 모든 다른 무기체계 전부 링크 K야. 그게 무슨 뭐가 됐던 무슨 무인 수상정이 됐던 뭐 탱크가 됐던 장갑차가 됐건 다 전부 링크 K예요. 보병이 확 꺼내갖고 공중에 띄우는 풍산 동축반전 드론, 보병이 또 샥 날리는 드론 다 링크 K야. 그러니까 보병이 우리가 한 30만, 40만, 30만쯤 될걸요? 보병 30만 명이 드론을 평균 10대를 띄운다 그러면 300만 대예요, 이게.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비싸게 할 것도 없잖아. 비싼 미국 박스 큰 거 살 필요 없잖아. 요만하게 칩고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링크 K가 대성공을 거둬가지고. 그래 이제 이재명 더불당은 감당 못한다니까요. 이런 나라. 감당 못해요. 미국이 엄청 양보했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에서 양보했고요. 통신 프로토콜 주권을 줬고요. 우리한테. 메시지 정의 및 변환 주권을 줬고요. 링크 16과 링크 K가 어디서 연동을 하지? 그 연동의 경계선이 어디야? 그거에 대해서 주권을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투관리진흥에 아래 링크 16과 링크 K를 같이 통합하게끔 OK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구축함의 국산 전투관리 시스템은
미국 이지스 레이더가 있잖아. 거기서 나오는 링크 16 메시지를 제출받아서 그걸 통합 처리를 해요. 완전히. 근데 이 통합 처리가 그냥 원래 뭐 힘든 건 아니야. 단말 해석 읽어내면 그냥 데이터 나와. 근데 그 통합 처리하는 걸 더 넓혀서 게이트웨이를 해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게이트웨이를 하면 이게 왜 엄청난 양보냐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 이게 구축함이 운영하는 분산 게이트웨이는 여러 군데 있어요. 뭐 수십 군데도 있고 수백 군데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개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중국이 못 깨요. 이게 정조대왕함이 운영하는 게이트웨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이 밑에 호위함들 딸려 있고 호위함은 또 직접 해. 이 밑에 뭐 조그만 배들 딸려 있을 거 아니야. 바깥에 F-35가 이 정조대왕함이랑 링크 16으로 통신을 할 때 보면 요 밑에 딸려 있는 배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링크 16 노드인 것처럼. 근데 얘들은 링크 16 하는 게 아니거든. 얘들은 저걸 하고 있잖아. 링크 K를 하고 있잖아. 우리 구축함들이 분산 게이트웨이를 담당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호위함도 하게 될 거예요. 분산 게이트웨이를. 분산 게이트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분산한 게이트웨이는. 나토 방식과 우리 링크 K 방식을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1990년대 초 유럽은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 유럽 전함을 링크 16 세계와 연동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링크 16 세계는 미국이 운영하잖아. 고랄 풀 거 없지 뭐. 미국도로 칩이든 PCB 판때기든 블랙박스든 링크 16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유럽 메시지 링크 21을 담아서 가지고 오라 그래. 유럽은 그렇게 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통신 프로토콜 주권이 없어. 미국이 주도한 나토 표준협정에 따른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새 무기 체계가 나오고 전장이 나오면 새 메시지를 규정해야 될 거 아니야. 미국이 주도해서 메시지를 새로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꼼짝도 못해요. 통신 박스도 주요 부품도 미국산이야. 그 다음에 미국이 주도한 나토 인증 장비, 미국 인증 장비를 쓰니까 그리고 미국의 암호키를 쓰니까 뭐 링크 16 세계와 우리 세계를 어디서 연동시키지 이 문제가 거의 사라져.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주권을 뭐 따지고 말고도 없어. 그냥 다 네 돈 아니야? 이렇게 되면 다 미국 돈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은. 우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는요. 미국 암호키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가. 미국 말 안 들어도 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독자 규격의 메시지를 정의해요. 심지어는 이게 독자 규격의 메시지를 정의한 다음에 이걸 링크 16의 J 시리즈 메시지로 우리가 다시 규정을 해줄 수 있잖아.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런 J 시리즈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국제 표준, 그러니까 서방 표준으로 채택해 주세요라고 미국한테 제안을 하긴 해야 돼. 근데 하거나 말거나 우리끼리만 쓴다 그러면 그냥 링크 16 메시지로 그냥 만들어 갖고 링크 16 망 타고 막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 링크 16 세계와 링크 K 세계의 연동 경계가 어디냐? 링크 K 보드는 한국 맘대로 만드는 거야. 그럼 연동은 어디서 할래? 게이트웨이에서 할게요. 분산형으로. 그럼 게이트웨이에서 한다는 건 미국이 엄청나게 양보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게이트웨이 뒤에 있는 링크 K 단말을 링크 16에 있는 F-35는 마치 링크 16 단말처럼 느껴요. 이거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혹시 여기서 우리 독자님들 중에 증권사 같은 데서 그 돈 다루는 그 PC 있잖아요. 그거 다루신 분들은 알 거야. 그게 회사에 있거든요. 집에 가서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 단말과 이 단말 사이에 끝에서 끝까지가 원래는 보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게이트웨이가 중간에 끼어버려서 얘가 중간에 바꾼 거거든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쪽 단말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간 게 아니잖아. 이걸 하도록 허락해 줬다고요. 이런 파워풀한 강력한 게이트웨이를 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는 니를 마음대로 구성해라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만든 링크 16 세계에서는 게이트웨이에서 만나자. 그래서 게이트웨이에 강력한 기능을 둘 수 있도록 미국이 양보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또 미국이 양보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핵심 전략 자산 안에서 링크 16과 체계 통합을 하면서 링크 16에 대한 게이트웨이를 분산형으로 가져갈 수 있게 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해군의 구축함은요, 두뇌가 두 개예요. 반쪽 이지스 아니에요. 하나는 레이더하고 저기 그 MK-41 미국 수직 발사관에 들어있는 미국 미사일만 쏘는 그 체계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나머지 모든 무기를 다루고 배 전체의 전투를 관리하는 국산 전투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지스 두뇌가 국산 두뇌 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의미해요. 이걸 양보를 해줬다고요. 그러면서 이 국산 두뇌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링크 K와 링크 16 메시지를 통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완벽하게 파고 내려가서 게이트웨이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요. 그래서 우리 호위함도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일본은 그럼 어떠냐? 황당합니다. 예, 일본은 기본적으로 링크 16 블랙박스로 도배를 했어요. 공중자위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일본 전투기 만들었잖아. 거기는 저기 수송기도 일본 전투기죠. 가와사키 수송기 C1, C2, 그리고 수송기 파생형 P1, 그 해상 초계기 같이 쓰는 거. 그것도 링크 16밖에 없어요. 일본이 그러면은 공군용, 그러니까 공군이라기보다 공중자위대용 자체 링크가 있냐? 있어. 규정해놨어. 잘 규정해놨어요. 우리보다 일찍 규정했을 거예요. JDCSF라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에 했어? 딱 한 군데만 했어요. F2. 거긴 복잡하게 했어? 아니에요. 링크 16 블랙박스 사다 놓고 블랙박스가 데이터를 밖으로 해석해서 토해 놓거든요. 토해놓은 블랙박스, 토해낸 거 가지고 자기 임무 컴퓨터에서 조합해요. 그거는 쉬워. 뭐가 어렵냐면, 혹은 뭐가 미국으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야 되냐면, 게이트웨이를 두고 링크 16 세계의 F-35가 링크 K 세계의 K2 전차를 마치 링크 16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같이 연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미국이 크게 양보해야 돼요. 일본 그거 안 돼 있어요. 해상자위도요. 구축함부터 소형 수상함까지 전부 링크 16 블랙박스로 도배해 놨어요. 그런데 구축함은 자기들이 와도 전략자산이거든. 그러니까 옆구리 하나 딱 구멍을 뚫었어. 그게 뭐냐면 위성통신에서 구축함으로 일본이 스스로 미국의 링크 16과 상관없이 명령 내릴 수 있는 옆구리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요. 육상자위대는 정말 웃겨요. 인터넷 방식이야. 처음에 나 이해를 못해서 인터넷 방식이면 계층화돼 있잖아. 계층화돼 있으면 품이 넓어야 되잖아. 통합돼서 빵빵 돌아가야 되잖아.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 보니까 이 황당한 자들이 메시지 차원에서 기갑 전력이 쓰는 메시지가 다르고 포병 전력이 쓰는 메시지가 다르고 지대함 미사일이 쓰는 메시지가 달라. 이 세 개의 메시지를 통합한 큰 메시지 문법을 안 만들어. 왜 안 만드냐? 업체가 달라. 그럼 업체를 갖다가 거기서 그 인터페이스 하는 연동 스펙 못 받는데요, 일본은. 안 받는 걸로 돼 있대, 옛날부터. 황당한 나라에 아니,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예. 저 이거 공부 많이 했어요. 타이완은 뭐냐면 세계 최강의 파운드리 전자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너무 황당해. 타이완은 링크 16 블랙박스로 도배했어요. 근데 링크 16으로 그냥 공급하면 중국과 낯을 불키잖아. 야, 타이완이 니들 그러면 저기 전략망에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링크 16.1이야. 조금 바꿔갖고 링크 16을 링크 16.1로 바꿔서, 물론 링크 16.1이라는 건 제 용어예요. 예. 타이완형 링크 16, 특수한 링크 16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줬어요. 직접 연동은 안 돼, 링크 16이랑. 타이완은 따로 노는 갈라파고스인데 단말 자체는 링크 16 단말이고 전체 구조도 링크 16이야. 예. 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안규백은 링크 K, 즉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의 진정한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자들은.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의 메시지가 아랫도리, 즉 네트워크 계층, 세션 계층을 바꿔가면서 수중부터 우주까지 넘나드는 구조거든요. 링크 K가. 반면에 링크 16은 아랫도리가 L밴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엣지 노드,
그러니까 그 밑에 뭐 탱크가 됐든 장갑차가 됐든 보병이 됐든 뭐 드론이 됐든 큰 드론이 됐든 작고 싼 드론이 됐든 이걸 다 노드라 그래요. 노드가 100만 개든 1000만 개든 각각의 노드에 맞는 최적 크기, 최적 기능으로 만들어서 장착하고 업그레이드해요. 뭐 작은 드론에 복잡한 뭐 위성 통신까지 가능한 거 필요 없고 또 크게 만들어도 안 되고 또 내구성이 뭐 10년 갈 거 만들 필요도 없잖아. 1년만 버텨도 되고 뭐 2년만 버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요만하게 싸구려로 만드는 거지. 그런 데는. 예. 그 다음에 이 3번이 엄청 중요한데 미국이 제어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킬 웹이 만들어져요. 자 보세요. 우리 그 지금 425 위성 다 깔았죠. 5대. 그리고 이제 40대쯤 되는 싸 위성 깔잖아. 싸 위성 깔면은 저기 북극에서부터 이렇게 한 2-3개 궤도로 이렇게 오면서 걔가 이제 줄줄이 오면서 쭉 지켜오면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베리아서부터 해서 쭉 만주, 그 다음에 한반도, 서해,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는 그런 코스예요, 이게. 네. 그러면은 여기를 30분 간격으로 지나가거든요. 제 머리 위를. 그러면 블라인드 스팟은 한 10초, 10분, 뭐 20분밖에 발생을 안 해. 그럼 배가 20분 동안 가봐야 얼마 가냐고. 한 17km? 20km 가요. 배가 20분 동안 열심히 가도. 그러면 배 근처까지만 갖다 놓으면 되거든. 그 다음부터는 미사일이 지가 알아서 가서 내리꼽히거든. 그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비행기나 드론 한국 거야. 미사일 누구 거야? 한국 거야. 미국이 군사용 GPS 안 줘도 돼. 이거는. 위성 한국 거야. 그 지휘하는 위성을 거기까지 유도해 주는 그 지령 유도라 그래요. 지령 유도하는 그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어디서 나와? 데이터 통신 뭘로 이루어져? 링크 16이 아니야. 링크 K야.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거 지금. 이게 그래서 함께 또 따로 한미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급변 사태 등 충돌이 벌어졌을 때 이 충돌을 언제 어떻게 끝내야지? 야, 미국이 당신들 마음대로 중국과 승분해 갖고 뭐 퉁치지 마. 우리 의견이 있어. 우리가 오케이 안 하면 못 끝내는 거야, 이거. 야, 베이징 진핑이 하재. 당신 우리랑 따로 계산해서 끊어야 돼. 이거거든요. 무지하게 강해져요, 우리가. 마지막은 뭐냐면 대부분의 나라는 링크 16으로 비싸서 도배를 못 해요. 그건 들어온서부터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방법이 뭐야? 한국에 답이 있네. 그래서 K무기의 가장 강력한 셀링 포인트가 돼, 이게. 앞으로는. 예, 제가 오늘 대충 좀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정교해져요. 근데 뭐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감만 잡으면 되는데. 감 잡는 것 치고는 엄청나게 힘들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일이 뭘 의미하냐? 어떤 잠재성과 혹은 어떤 이런 종류의 다이내믹과 현실 정치 사이에 간격이 벌어질수록, 즉 정치가 현실적 다이내믹에 대해서, 이런 다이내믹에 대해서 정치가 족쇄로 작용하면 할수록 리짜이밍과 더블당과 종중의 생명은 짧아집니다. 이거 지금 뭘 뜻하냐면요. 한국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딱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한국인한테 좋고 서학개미한테 좋고 우리 자유공화 시민한테 좋고 기업에 좋고 미국에 좋은 거예요. 일본에 좋고.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 알량한 족쇄를 들고서 내가 너희를 목에 고삐를 채웠어. 니를 말들어 하고서 이렇게 당기면서 학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폐악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저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